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짠, 요것은 파이, 입실론, 알. 자, 이것은 바로 쿨롱의 법칙 F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F예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럼 E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E는 애꾸. 점심 먹고 땡만 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 입실론 알이 두 개야. 애골바가지. 이 친구는 이 친구예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메모리 부족으로 하다가 끊겼는데 그 다음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밀도 D는 X제곱 2Y제곱 J 3ZK를 발생한 전하 분포에서 원점에서 1m 내의 전하는 얼마인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하는데 모르겠어. 3. 이건 그냥 3이에요. 3. 3인데 3인데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왜냐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3인 것 같아.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19번. 전류 플러스 I와 전하 플러스 Q가 무한히 긴 직선상의 도체에 각각 주어졌고 이들 도체는 진공 속에서 각각 투자율과 유전을 무한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평행하게 놓여 있다. 영상법에 의하면 전류도 마이너스, 전하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건데도 몰랐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일기가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 전자파가 감쇄가 심한 원인은 물이 도전율이 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도전율의 관계입니다. 비 오는 날 물 도전율이 크다. 그래서 도전율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단면적 S가 균일한 화살. 이거는 N2이고 B 코일이 L1이라면 이거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거는 밑에는 N1 분의 이거 자기 거 L과 N은 자기 게 와요. 그리고 남의 거 2가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N L인데 여기는 같은 거, 여기는 다른 거. 그러면 만약에 2라면 2 여기는 1이 오겠죠.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지면에서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이런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뭐 영상법이라고 그러죠. 영상법을 생각을 해야 돼. 영상법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뭐 그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에 뭐 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압이 지금 이거 뭘 물었죠? 받는 힘 F를 물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가공전선이 대지에 받는 그 힘은 우리가 이 무한도체 자,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이게 이 식 자체가 요거예요. 이 해골 바가지에서 얘는 람다가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인데 얘는 이 해골 바가지에서 원래는 H가 이거 없어. H 하나, 입실론 제로 파이. 그 다음에 원래는 요게 이제 이래갖고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4파이예요. 이게 이제 영상전화법으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리가 뭐 2배가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원래는 인데 뭐 이렇게 4파이가 되는데 결국은 대치면서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경우 요거는 결국은 식이 람다에다가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h가 하나예요. 이건 제곱이고 f가. 여기는 r이 두 개인데 여기는 r이 두 개죠. r 제곱인데 요 람다가 들어가면은 요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빨이 하나 없어.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h분의 람다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h에 반비례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성간거리 1m의 평행 항복 도선이 있대. 이 두 선간에 작용한. 자, 도선이 있으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도사 둘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 식은 뭐라고 그랬죠? R분의 2 곱하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두 선간에 이게 작용하는 힘이 요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류를 모르잖아. 이 전류는 두 개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I 제곱이야. 그러면 나머지 다 이렇게 돌려. R은 1m. 그러니까 1 보이셨나요? 지금 혼자서 하고. 자, 보자. 진공 중에 성간거리 1m 평행 도선이 있다. 이 두 선간에 작용한 힘 F. 이게 F야. 그러면 식이 뭐라 했죠? 두 도선간에 작용하는 힘은 2 곱하기 I1, I2를 이제 R로 나누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죠. 근데 이 둘이 전류가 똑같으니까 요건 I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자 1분의 미터는 이거 R은 1이죠. R은 1. 1에다가 2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과 같다 해서 요 i를 해서 계산을 하면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두 도선 사이에 흐르는 힘의 크기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소피의 지구 생활을 열심히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도사가 두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사가 이렇게 두 명, 도사가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 나란히 있으면은 이 거리에는 반비례를 해요. 그리고 이 도력은 두 사람의 도력의 곱이야. 그러니까 I1, I2 하고 그런데 더 이제 만나면 더 증가가 돼서 2가 돼요. 근데 그 도력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2 플러스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 외우셨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시그마의 면전화 분포를 가진 구도체가 진공 중에 놓여 있을 때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의 크기와 방향. 이게 나오면은 면전화 분포라고 하면은 요게 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면전화 분포는 단위 면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많이 이제 외운 거 있잖아요. 2분의 1 뭐였나요? 2분의 1 뭐 그거 있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2의 제곱 맞나요? 는 2분의 1 입실론 D의 제곱은 2분의 1 ED 요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면전화 분포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 힘을 정전 응력의 크기는 어떻겠어요?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겠죠. 근데 요게 면전화 분포 요거 그죠? 밑에 2 입실론 제로가 있는 거 요거겠죠, 그죠? 요건데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플러스 표면이니까 이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Z축상에 놓인 길이가 긴 직선 도체 10A의 전류가 플러스 Z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도체의 주위의 자속 밀도가 3AX-4AY일 때 도체가 받는 길이당 힘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 I 곱하기 B 그러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AY 플러스 AZ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00, 10을 넣으라던데 이게 00, 이 전류가 00 Z방향으로 10A가 흐르니까 여기는 0이 흐르고 여기는 1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체 주위 자속밀도 여기 앞에 3, 마이너스 4, Z는 없으니까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A축이면 A축을 다 지우고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야. 0, 0, 0, 이거 10하고 40.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4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Y하고 요 AY는 지우고 요거 두 개를 또 크로스 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곱하기 0은 0, 또 이거 30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Z는 0이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0AX 플러스 30AY가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에서 그치겠죠. 근데 여기는 부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서 0,1의 위치에 요게 전하가 있을 때 점 2,0에 있는 1쿨롱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요렇게 좌표가 두 개가 정해지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항상 빼세요. 그러면 2 빼기 0은 2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서로 다른 거를 하는 거야. 이거 부호 같으니까 이건 땡.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건 같으니까 땡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숫자가 뭐냐, 그거는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거리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거리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게 여기다 x를 붙이고 요 마이너스 그대로 요거는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2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럼 이게 거리 벡터야. 근데 여기서 또 뭐 2번은 이 뭐더라, 방향 벡터인가? 하여튼 요거는 앞에 이 숫자를 제곱해 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걸 또 뭐라고 하는지 명칭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1번 나누기 2번을 해줘요. 그러면 2x 도트 마이너스 1y 루트 5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는 아까 아침 먹은 힘 F를 구해주는 거야. 힘은 몇 뉴턴인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F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그 식이 뭐였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눈가리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Q제곱은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Q, 여기에서 전하 쿨롱은 요게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의 제곱을 해줘요.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인데, R은 얼마죠? R은 이걸 곱해주는 거지. R 제곱은 얼마지? R은 0 위치에 이거를 곱해주는 건가? 아니, 이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요. 앞이 5예요. 3이 아니라 5. 그래, 답은 이거예요. 아니, 대충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자속은 전류고 기자력은 기전력이고 투자율은 도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율은 이게 아니란 얘기죠. 투자율은 대응되는 게 도전율이 K인가요? K. 요거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또 자개의 세기는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저항은 RM이죠. 전기저항 R입니다. 그 다음에 퍼미언스의 반대는 컨덕턴스. 퍼미언스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자기저항의 역수. 퍼미언스. 파마를 하고 왔는데
우리 자기 로미오 자기가 자기야 파마하지 말랬지. 자기 저항의 역수 퍼미언스.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건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유전체를 포함하여 콘덴서에 흐르는 용량이 C인 것에 V 전압을 가했을 경우 흐르는 누설 전류는 CV 나누기 로 엡실론인데, 이거는 이제 구하는 방법은 V는 IR이죠. V는 IR. 보이시나요? V는 IR. 그럼 I는 V 나누기 R이겠죠. 근데 우리 요거 알잖아요. RC. 로얄 클럽은 로앱. 로얄 클럽 로앱인데, 이 R은 C분의 로앱이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요게 나온다는데, 그냥 요걸로 외우세요. CV. 좀 욕 같지 않나요? CV는 로앱으로 나눈 것이 누설하니까 좀 욕이 나오겠죠. 하지만 안 돼.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내압이 3 마이크로 페럿 100V 어쩌고저쩌고 콘덴서에 직렬로 연결했다.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가장 먼저 파괴되는 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제일 작은 수가 가장 먼저 파괴됩니다. 이 두 개 곱하면 이게 300이니까 이게 제일 작죠. 그래서 요거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진공 중 한 변의 길이가 0.1인 정삼각형의 3정점 ABC의 각 이점은 점점 하나가 있을 때 점 A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하나의 힘만 구해서 정삼각형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의 힘만 구해서 루트 3배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힘 구하는 건 알죠? 힘 구하는 건 요 해골 바가지 힘 F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4파이 엡실론 R의 제곱이죠. 이 해골 바가지 눈 두 개 있는 거.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R이 얼마예요? R이 한 변의 길이네요. 그럼 0.1의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해주고, 이거를 곱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진공 중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거든요. 그래서 10의 9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6 곱하기 루트 3이 3.6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유전체가 서로 경계를 이루고 접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경계면의 전개의 접선 성분은 연속이다. 경계면의 전개의 접선 성분은 연속이네요.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다.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겠네요. 그렇군요.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굴절한다. 굴절하겠죠.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는 전개와 전속 밀도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었네요. 그죠? 경계 두 개 똑같은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답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정말 바보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두 개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굴절하는 게 맞으니까 불변한다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화율은 자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가? 이거는 우리 투자율은 어떻다고 그랬죠? 투자율은 자성체에서 투자율은 강이 있고 상이 있고 역이 있죠. 역은 또 반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반이랑 똑같죠? 어쨌든 요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1을 경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은 1보다 엄청나게 커. 그 다음에 상은 1보다 좀 커. 역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화율로 바뀌면 이거는 0을 경계로 하고 방향은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이셨나요? 자,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자성체는 상자성체니까 방향은 똑같다 그랬죠? 요거 똑같다고 했으니까 0보다, 근데 경계가 0이라 그랬어요. 1은 땡. 나머지 이것 중에서 강자성체니까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접한 때도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전율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와전류는 뭐 모르겠고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최대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는 이건가요? 파이 맥스. 이게 M 크게 그려야 되나요?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대. 와전류는 최대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맥스웰 전자방정식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이브 B는 라볼라 B는 다이브 B랑 똑같죠. 라볼라 B는 0이에요. B는 자 다이브 D는 로예요. 다이브 D는 라볼라 D 이거는 로예요. 자 맥스웰 방정식은 중요하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볼라 H는 로테이션 H랑 똑같대요. 이거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그렇군요. 자, 여기에 E가 오면 여기에 B가 와요. E가 오면 B. 그리고 여기에 H가 오면 여기는 D가 와요. 원래 E랑 D랑 같이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맥스웰이 뭔가를 통일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라볼라 H가 오면 여기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와요. 그리고 여기 라볼라 E가 오면 여기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이브 D는 이거는 뭐죠? 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대요. 독립 존재.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라볼라 B는 자속의 연속성. 자석은 우리 N극과 N극만 있는 자석이 있나요? 항상 N극. 이걸 잘라도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이걸 아무리 잘라도 한쪽은 N, 한쪽은 S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존 자속이 이제 이 0이라는 거는 자속의 연속성, 그러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볼라 B, 다이브 B는 보셨나요? N극은 혼자 있을 수 없어. 다이브 B는 0이다. 그래서 이 D가 다이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살아남아요. 하지만 B가 다이빙을 하면은 깨꼬닥 죽습니다. 똑같은 거 나왔네요.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값의 범위는 반자성체는 역자성체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1보다 작다. 자, 17번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고 직렬 전압을 인가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합성 전전 용량은 각 콘덴서 정전 용량의 합과 같다. 아니, 직렬 접속할 때는 정전 용량이 합분의 곱이에요. 합분의 곱. 직렬일 때는 합이 아니라 합분의 곱이에요. 합분의 곱. 병렬일 때는 합이에요. 병렬일 때는 C1 플러스 C2. 그런데 직렬일 때는 합분의 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를 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줄 때 매질 1, 2 내의 전개의 세기 2, 1, 2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채워주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전압을 채워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을 채워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전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돼요? 전개가 경계면에 이게 경계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수직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수직일 때는 뭐가 같다 그랬죠? 수직일 때는 D가 같다 그랬죠. D가 뭐였죠? D가 전속이죠. 전속. D 전속. 전을 붙였어. 전속. 이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개가 아니라 전속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D1은 D2란 말이에요. D2. 그러면 D1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D1은 입실론 1, E1이죠. 그럼 D2는
입실론 2 D 아니 E2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 전에서 이 안에 입실론하고 E하고 이렇게 있었잖아. 전속 밀도가. 그러면은 그럼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E2는 뭐라 그랬어? 4 입실론 1이라고 했죠. E2는 4 입실론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실론 1 이 1은 4 입실론 1 E2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고 이렇게 옮겨주면은 어떻게 돼? E2는 4분의 입실론 1이 되죠. 그래서 답이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 푸아송의 방정식은 라볼라 제곱 V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M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건 항상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푸아송 마이너스 붙어야 돼. 푸아송 마이너스 붙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자에 의한 임의의 점 P 전개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 중심에서 축 방향과 P를 잇는 선분사의 가격은 얼마가 될 때 최대가 되는가? 이게 쌍극자가 나오면은 무슨 김민숙 하여튼 그 전기부수기 강사 중에 근데 이분이 쌍극자가 나오면 쌍코피를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쌍코피. 그러니까 쌍극자가 나오면 코사인 시타가 붙어요. 쌍코피. 그럼 코사인 시타는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시타가 0일 때, 이 시타가 0일 때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전기부수기의 쌍코피.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